자, 오늘은 상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월요일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이 상태도, 그 물질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페이즈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거기서 보고 상을 읽어낼 수 있고, 존재하는 상의 조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태도란 게 뭐냐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시계예요. 그죠? 유명한 스위스 시계인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 9시? 그럼 학교 늦었을 테고. 예를 들어 6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면 여러분 상태가 어때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다가 이제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앉아갖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앉아갖고 핸드폰 켜가지고 뭐 메일 온 거 있나, 뭐 뉴스 뜬 거 있나, 앉아갖고 좀 몇 개 뒤적이다 보면 이제 정신이 좀 들어오죠.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샤워하고 밥 먹고 이제 출근하는 이제 아주 바쁜 시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긴 시간, 1시간 걸려서 차를 타고 학교를 와서 이제 1교시 수업 듣고 2교시 수업 듣고 이제 뭐 오늘 숙제 제출하는 거 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 오전이 다 가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점심 때쯤 되면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되죠.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나면 어때요? 이제 슬슬 몸도 나른해지면서 이제 하루 급한 것도 아침에 대충 다 끝냈고, 그럼 이제 살살살살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제 5시 뭐 4시 5시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기대가 되죠. 이제 저녁을 누구랑 먹을 것이며, 나가서 데이트는 어떻게 할 거고, 오늘 어디서 술을 마실 것이며,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드디어 땡 6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하루가 본격적인 하루가 익사이트된 하루가 시작을 하는 거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데이트하고 술 마시고 막 놀다 보면 이제 10시, 11시가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는 완전히 뻗어버리는 사망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아침 6시 일어날 때까지 거의 시체처럼 잔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루의 시간대, 자정부터 해서 다시 자정까지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육체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태를 영어로 phase라고 해요. 그리고 이 phase를 어떤 변수에 대해서 나타낸 거를 우리가 phase diagram, 상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셨던 우리가 아까 작업했던 건 뭐죠? 변수가 시간이에요. 그죠? 하루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낸 상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재료과학에서 이제 어떤 형태의 상태도를 쓰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뭐가 있었죠? 고체, 액체, 기체예요. 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는 뭐였어요? 그렇죠. 온도지요. 온도가 낮을 때는 그렇죠. 모든 재료는 고체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온도 말고 또 이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얼음이 있다. 이 얼음을 상태를 바꾸자. 녹여서 물로 만들거나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거 말고 또 다르게 어떻게 뭔가 변수를 바꿔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압력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통은 이제 대기압, 얼마 전에 지금 1기압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압력을 변수로 잘 쓰지는 않는데, 실제로 우리가 압력을 변화시키면 상태가 변해요. 그걸 한번 이 그림을 통해 살펴봅시다. 이 상태도, 물에 대한 상태도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보시면 여기서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변수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쪽에 압력, 그리고 Y축의 온도, 이 두 가지를 지금 변수로 잡은 거예요. 두 가지를 변수로 잡았을 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걸 나타내고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물질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그렇죠. 대기압, 1기압이에요. 1기압에서 온도가 낮을 때,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물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그렇죠. 얼음으로 존재하죠. 얼음이라고 하는 솔리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0도씨가 되면 얼음이 녹아요. 녹아서 물이 되고, 그럼 0도씨에서부터 100도씨 사이에서는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100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100도씨에서 물이 어떻게 돼요? 끓기 시작하죠. 그래서 100도씨를 넘어가면 물이 전부 수증기, 스팀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1기압에서는 온도가 낮을 때는 얼음이라고 하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0도씨에서 이것이 상이 액체 상태로 바뀌면서 0도씨부터 100도씨 사이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것이 100도씨를 넘어가면 끓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이거를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그럼 만약에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압력이 낮아지면 물의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100도씨가 안 돼도 끓지요? 자, 요 현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뭐를 예를 들어서 배웠었냐면,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된다. 왜 밥이 설되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어요? 그쵸?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서 물이 일찍 끓고 그래서 밥이 설된다. 그래서 산에서 밥을 할 때는 어떻게 밥뚜껑에다가 그 돌을 얹어서 압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자, 이렇게 배우고 그대로 외웠어요. 그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인 거예요. 자, 압력이 산에 올라갔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공기가 모자라죠. 따라서 압력이 낮아요. 자, 압력이 낮아지면 물의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 압력이 올라가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면 녹는 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배운 걸 먼저 기준으로 볼게요. 자, 압력이 올라가면 물의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는 점, 이 녹는 점이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0도씨가 안 돼도 벌써 0도씨 이하에서 녹고 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었냐면, 자, 우리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배웠어요? 자, 여기 하나의 얼음이 있고 하나는 거울이 있고, 자, 얼음과 거울, 얼음 위에서는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지만 거울 위에서는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자,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자,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면은 이 무게로 얼음을 누르게 되고 얼음이 이렇게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그 스케이트 날 밑부분이 녹더라. 그래서 거기에 물이 생기게 돼서 이 스케이트 날과 얼음, 고체 상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근데 거울은 어떻다? 바로 거울 위에 스케이트 고체가 닿기 때문에 윤활이 없어서 탈 수가 없더라. 이렇게 배우고 외웠어요. 자, 그 표현 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얼음이 힘을 받으면 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도씨에서 이게 0도 녹으면 안 되는 온도예요. 그죠? 영하에서. 근데 힘을 주니까 이게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그죠? 압력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 힘이 세졌다는 거죠. 힘이 세지면은 어떻게 돼요? 힘이 세지니까 압력이 가해지니까 녹는 점이 내려가더라고요. 0도씨가 아닌데서도 얘가 녹더라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얼음이 온도를 올리다 보니까 0도씨에서 녹아야 돼. 0도씨가 안 돼도 이미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녹는 점에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압력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고 끓는 점 같은 경우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올라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그리다 보면 이 두 개의 곡선이 만나게 되고 그 요 라인은 뭐죠? 그렇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올라가는 기화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충분히 낮을 때에는 우리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화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 세 개의 선이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삼중점이라고 트리플 포인트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더라.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물이 어떤 상태? 고체 상태, 얼음으로 존재하고 이 파란 라인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0도씨에서는 물이 얼음이 녹는 거죠. 녹으면서 물과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얼음과 물의 상태, 그 두 가지 상이 존재하는 영역이고 0도씨를 넘어가면 이제 액체라는 상태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100도씨가 되면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는 물과 기체가 공존, 두 개의 상이 공존하는 영역이고 마우스가 살았네. 그 다음에 10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체 상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그럼 우리가 압력과 온도를 알면 이 물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자, 2기압에 50도씨다. 무슨 상태로 존재할 거냐? 자, 2기압에 50도다. 그럼 여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자, 이 영역은 리퀴드 영역이죠. 그러니까 2기압에 50도는 이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구나. 그럼 자, 2기압에 110도씨에서는 물은 기체 상태일까 액체 상태일까요? 이 상태를 보면 알아요. 2기압에 여기가 2기압이라고 치고 자, 2기압에 올라가서 자, 110도씨를 찾으면 요 정도 될 거고 110도씨에서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직도 액체 상태인 거예요. 물이 안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산에 올라갔어요. 자, 산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0.5기압이다. 0.5기압에 예를 들어 70도씨다. 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할 거냐? 자, 올라가 봅시다. 0.5기압에 70도씨 한 요 정도 될 거죠. 자, 뭐죠? 가스 상태가 돼 있어요. 요 영역은 가스 영역인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면 가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미 여기서는 물이 끓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 뭐가 돼도 좋아요. 여기서는 지금 압력과 온도를 선택을 한 거고 자, 이 변수에 대해서 두 변수를 알면 우리가 물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림, 이러한 그림이 바로 상태도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재료과학에서는 자, 그럼 어떤 거를 변수를 잡아서 어떻게 상태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때 뭐가 있었죠? 자, 솔리드 솔루션 스트렝스닝, 고용 강화라는 게 있었어요. 결국 뭐야? 순수한 물질에 우리가 다른 원자를 넣으면은 이게 불순물이 돼서 이 재료의 강도가 강해지더라. 결국 이 두 개의 원소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의 강도를 컨트롤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재료의 특성을 바꿔 주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바로 재료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학문이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옛날부터 연금술사라고 불렀어요. 이 연금술사 하는 게 뭐예요? 얘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굴이든 뭐 쇠 같은 걸 섞어서 우리가 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온도도 올려보고 압력도 바꿔보고 뭐 별짓을 다 해가면서 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야? 이것저것 섞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바꿨을 때 얘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느냐를 파악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상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상태도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E1 상태도예요. 자, 잠깐만요. 펜을 하나 찾고요. 자, 여기서 E1. 결국 뭐죠? 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예요. 원소가 몇 개가 있다? 자,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상태도를, 그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저것 섞는다고 했으니까 꼭 뭐 두 개만 섞을 필요 없잖아요. 두 개도 섞고 세 개도 섞고 우리가 요리할 때도 뭐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도 여러 개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맛이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 상태도를 배우는 첫 단계로서 우리가 뭐를 한다? 그렇죠. 가장 간단한 원소가 두 개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가 두 개 있는 상태도, 그래서 E1 상태도, 영어로는 두 개 있다. 그죠? 2가 아니라 여기서 바이너리를 쓰는 거예요. 바이너리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쓰는 거예요. 자, 바이너리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자 보시면은 자, 그림은 보통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변수를 잡는 거.
자, 원소는 두 개가 정해져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변수를 잡는 건 그렇죠. 지금 y축에 보시면 온도가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변수를 자, 뭘 잡아? 아까 우리 물에 같은 경우는 뭘 잡았어요? 압력과 온도를 잡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은 거의 대기압, 일기압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은 사실 변수를 잘 안 치고 그보다 우리가 더 물질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원, 그러니까 원소의 함량을 가지고 우리가 변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원소를 자, A라는 원소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원소를 섞을 거고요. 이 섞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자, x축은 자, 물질에 얼마만큼 섞겠냐, A, B를 섞겠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자, y축은 이제 온도를 나타내요. 밑에서부터 올라갈수록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예요. 자, 근데 x축을 일단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럼 있죠. 왼쪽 끝에 A, 오른쪽 끝에 B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숫자가 여러분 이 상태들 보시면 자 0부터 시작해서 20, 40, 60, 80, 100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100에서 시작해서 80, 60, 40, 20, 0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은데 자,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A, B라고 써있는 양 끝단은 뭐냐? 이것이 순수한 A의 점, 순수한 B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중간은 뭐예요? A, B가 섞여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섞였냐를 나타내는 게 이 숫자가 나타내는 거야. 자,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가고 여기 100에 B가 있는 경우는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B의 함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거는 자, B가 하나도 안 섞여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 이거는 100% 순수한 A라는 거예요. 여기에 B가 첨가되면서 자, 요거는 B가 20% 섞여 있는 거, 40% 섞여 있는 거, 60%, 80% 섞여 있다는 거고 100이라는 건 뭐예요? 100% B라는 거예요. 이거 순수한 퓨어 B를 나타내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B가 0이라는 건 뭐 결국 A가 100%라는 거고 B가 20%라는 건 A가 나머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원소가 두 개밖에 없어. A하고 B. 그러니까 100, 80, 60, 40 이건 A의 함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B 기준으로 쓸 거냐, A 기준으로 쓸 거냐의 차이지 실제로는 자, 똑같은 함량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자, 지난 중간에서 뭐랬죠? 자, 엔지니어는 자, 단위, 유니트가 생명이에요.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0, 20, 40, 60, 80, 100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자, 이 함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태도에서는 웨이트 퍼센트와 아토믹 퍼센트를 많이 써요.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자, 웨이트 퍼센트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자, 웨이트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 있는 A의 무게와 B의 무게를 다 더하면 뭐예요? 지금 전체 이 물질의 무게가 나오죠? 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무게가 얼마냐? 결국 무게를 가지고 비율을 구한 거예요. 그게 웨이트 퍼센트예요. 그게 무게가 아니라 자, A의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B의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느냐? 그 중에서 A의 원자가 차지하는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이거는 아토믹 퍼센트, 원자 분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성을 웨이트 퍼센트냐, 아토믹 퍼센트냐, 몰 퍼센트냐 이 바꾸는 건 여러분이 일반 화학 시간에 제일 먼저 했어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것이 몰의 개념과 이 단위를 변환하는 걸 가리켜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재료를 얘하고 얘를 지금 섞을 건데 이거 언제 원자 개수 세고 앉아있어요? 원자 개수가 어렵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무게 재든지 부피 재서 섞는 거예요. 액체 같은 경우는 부피를 재는 게 유리하지만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리해? 그죠? 그냥 무게 다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쓰기 가장 쉬운 대로 A의 무게, B의 무게를 가지고 퍼센트를 구해서 이 조성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X축에는 자, 조성을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나타나는 요 그림 안에 보자. L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뜻하냐면 요거는 리퀴드, 액체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요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액체라는 거예요. 요 이게 떨어지는 거는 전부 액체라는 거죠. 액체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봤지만 예를 설탕물 예를 들어 설탕물이라는 것도 물이라는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설탕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물은 일반적으로 리퀴드죠. 설탕은 솔리드죠. 두 개 섞어 설탕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설탕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페이즈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설탕을 적게 넣느냐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설탕물이 덜 달고 많이 달고 그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얘는 그냥 설탕물이라고 하는 리퀴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L이 뜻하는 게 이거예요. 이 L에 B가 적게 섞여 있을 수도 많이 섞여 있을 수도, 그러니까 설탕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설탕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전체 리퀴드라고 그러고, 같은 리퀴드지만 어떻게 조성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설탕물이지만 설탕물의 단 정도가 다른 거예요. 설탕 함량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SS는 뭐냐? 이건 솔리드 스테이트, 고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그 설탕물을 그대로 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설탕, 얼음이죠? 얼음인데 단얼음이에요. 그래서 설탕물을 얼린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예요? 설탕 함량에 따라서 어느 얼음은 덜 달고 어느 얼음은 많이 달 거예요. 그죠? 하지만 결국 뭐 이거는 그냥 설탕 얼음인 거예요. 설탕 얼음이라고 하는 고체 상태, 솔리드 스테이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S라고 여기 써 있는 거는 요거는 고체 상태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 중간에 L 플러스 S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엇이냐? 그렇죠. 요거는 L과 리퀴드와 솔리드 스테이트가 공존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 물이 있는 온도에다가 얼음을 타면 어떻게? 얼음이 그냥 쭉 녹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얼음에 있는 이 영하로 내려가서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물이 얼어버려요. 근데 0도씨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하고 얼음이 그대로 공존을 해요. 그죠? 물하고 얼음하고,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는 건 기계적으로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하고 얼음하고 섞여 있는 요 상태가 L 플러스 SS, 리퀴드와 솔리드가 섞여 있는 상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체 상태도를 보면은, 자, X축은 두 개의 원소의 조성, 그러니까 얼마나 섞여 있냐를 기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자, 여기서 함량, 여기 나온 숫자가 A의 함량이냐 B의 함량이냐, 그리고 그 함량의 기준이 무게냐 원자냐 부피냐 뭐냐, 유니트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Y축은 뭐다? 온도를 나타낸다. 저온에서부터 고온으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여기 써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L과 SS, L 플러스 S 뜻하는 게 뭐다? L은 액체 상태, 리퀴드를 뜻하는 것이고, S는 솔리드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L 플러스 SS는 뭐예요? 고체와 액체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우리가 특정 조성과 온도를 주면 이 물질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상태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딴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상태도를 하나 딱 던져주고, 여기서 내가 조성과 온도를 주면 여러분들이 이 물질은 자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맞아 이 상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자, 소주를 얼렸을 때 과연 얼음을 먹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얼지 않고 남아있는 물을 먹는 게 유리하냐? 자, 답은 뭐였어요? 그렇죠? 얼음 부분이 알코올 도수가 낮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이 왜 낮고 그럼 얼마나 낮은지를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마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